안녕하세요. 갈바닉 마스터 성영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발목이 삐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나 지금 발목 삐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냉찜질 해야 돼? 온찜질 해야 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발목이 삐면 발목이 바깥쪽으로 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삐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지금 발목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쪽으로 하는 건 쉽지만 안쪽으로 돌리는 건 어려우시죠? 그래서 발목은 대부분 이렇게 삉니다. 바깥쪽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삐었을 때 발목에 인대가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빼주시면 되는데요. 인대가 확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제가 붓는 거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조직액들이 더 모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인대가 확 삐었으니까 여기가 갑자기 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부어요. 그래서 부종이 갑자기 오죠. 그래서 냉찜질을 하는 겁니다. 제발 온찜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냉찜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발목이 삐었을 때는 냉찜질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빨리 순환시켜야 부종이 빨리 빠질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갈바닉과 웰스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치자마자 바로 웰스파, 갈바닉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종이 더 많이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순환을 시켜주니까요. 그치만 빨리 좋아지고 더 많이 부을 거를 빨리 끊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다쳤을 때는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갈바닉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을 많이 빼주시고 부종부터 빨리 순환시켜 주시면 훨씬 일주일 갈 것이 3일 만에 좋아진다든지 빨리빨리 빠질 수 있고요. 멍들어도 가능하시니까 멍들었을 때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멍들었을 때는 살살 해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목 쪽을 먼저 돌아가 있는 상태에 그대로 해주셨다가 점점 제대로 맞춰주시면 발목이 한번 인대가 늘어났을 때 가장 문제는 또다시 삐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인대 삐끗했을 때 자꾸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발목이 딱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빨리 안 되면 지속적으로 이미 헐거워져 있는 인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대가 있는 이유는 발목 관절이 착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대인데 이미 인대가 한 번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인대의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빨리 잡아주지 못하면 발목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헐거우니까 당연히 자꾸 삐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빨리 제자리로 맞춰주셔야 돼요. 갈바닉으로 이렇게 임상 나온 거 보셨죠? 갈바닉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발목 인대 늘어나셨을 때 바깥쪽부터 서서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실까봐 실습을 준비했습니다. 실습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목을 삐었을 때 어느 부위를 관리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발목 삐었을 때 인대가 늘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꺾여지게 되죠. 이렇게 꺾이는 경우보다는 이 방향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부었고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갈바닉을 하실 때도 딱 나눠서 5분 이게 아니고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인대는 복숭아뼈 주변으로 있잖아요. 이 부분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통증이나 붓기가 발등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 싶으실 때는 복숭아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해주시면 되고 또 발목 올렸다 내렸다가 불편하시다 하신다면 복숭아뼈에서 살짝 위에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깥쪽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살짝 돌려서 바깥쪽을 편하게 이걸 이렇게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리 전체를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바닉을 해주시고 젤을 발라주시고요. 바디젤이니까 4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복숭아뼈 주변을 둥그렇게 여기 동그란 복숭아뼈가 있다면 그 주변을 동그랗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돌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풀어주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숭아뼈 쪽으로 살살 보내주세요. 붓기가 발등으로 붓는다 싶으시면 밑에서부터 올리면 됩니다. 붓기는 항상 밑으로 내려가죠. 체중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붓기는 중력을 받는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복숭아뼈가 많이 붓거나 발목이 삐면 바로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숭아뼈 주변을 동그랗게 돌리면서 붓기가 복숭아뼈 주변에 많이 부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풀어주시고요. 하고 복숭아뼈 뒤쪽도 많이 붓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환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다가 바깥쪽만 많이 아프다고 하시면 옆으로 눕혀서 하시고요. 근데 또 안쪽도 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살짝 돌려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대 부위를 해줄 때 약간 통증이 있게 느껴지신다면 그 부위를 압을 살살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안쪽도 복숭아뼈가 똑같이 있어요. 그 복숭아뼈 주변도 풀어주세요. 비율을 따진다면 바깥쪽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바깥쪽을 더 많이 해주시고 한 2대1 정도, 바깥쪽을 더 많이, 안쪽은 짧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등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위로 쭉쭉쭉쭉 해주시고, 하실 때 다리가 너무 꺾어진 상태로 하지 마시고요. 점점 다리를 살짝 돌려주세요. 일자로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맞춰서 갈바닉으로, 부종을 뺄 때 제일 좋은 건 갈바닉이에요. 갈바닉으로 부종을 빼주시면 금방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붙는 걸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세요. 기본적으로 발목이 삐면 한 2-3일 정도는 부종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때 냉찜질 하면서 갈바닉으로 빼주시면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자, 갈바닉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러고 주변을 닦아내 주시고, 갈바닉 젤은 충분히 닦아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웰스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웰스파는 웰스파 젤을 바르시고요. 웰스파는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그 홈을 이용을 잘 하시면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웰스파는 돌기가 많아서 발목 하실 때는 통증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웰스파 하실 때는 조금 더 살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가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종이나 통증은 중력을 받는 방향, 한마디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고, 이 복숭아뼈 주변에 인대가 있으니까 그 주변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발이 꺾여져 있으시다면 점점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정상 각도 만들어 주세요. 발목이 너무 밑으로 처져 있는 것 같다 싶으실 때 올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발목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고 삐끗했을 경우에는 통증이 종아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시다가 종아리 통증이 좀 심하신 것 같다 싶으시면 제 영상에 종아리 통증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웰스파는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쪽 복숭아뼈 주변,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 풀어서 쭉 풀어주고 올려주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웰스파까지 마무리 하셨다고 치면 발목을 전체적으로 닦아주시고, 요럴 때 오늘 삐었다면 한 2-3일 정도 냉찜질 하시면 좋습니다. 다리를 아까 하시기 전보다 이렇게 꺾여 있던 다리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일자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2-3일 정도 지나서 급성기 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발목 올리는 스트레치까지 병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발목은 끝까지 쭉 올려서 10초 이상 유지해 주셨다가 다시 쭉 내려서 10초 이상 유지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해주시면 되고요. 한 2-3일 정도 이후에 하시는 거고, 다치자마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고, 부종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를 보면서 부종 빠질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훨씬 빨리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가끔 멍이 있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멍이 있어도 당연히 해도 되십니다. 갈바닉을 하면 순환이 되니까 더 잘 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빠져요. 그래서 초반에 바로바로 갈바닉과 웰스파 시작해 주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고, 가볍게 끝나고 나면 마사지, 발목 인대에 있는 부분 마사지까지 병행해 주신다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따라해 보시면 발목 삐었을 때 더 빨리 회복되는 거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실습을 보시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가 편하시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인대가 늘어나셨을 때는 부종부터 먼저 빼주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다치자마자도 괜찮으시고 멍들어도 괜찮으니까 압만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거나 좀 괜찮다 싶으시면 점점 더 압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돌아가 있는 거 이 상태로 그냥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돌아가 있는 상태로 하셨다가 점점 맞춰주시면 돼요. 발목이 삐끗했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습관적으로 삐끗하실까봐 걱정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기도 해요. 인대가 있는 이유는 발목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미 늘어나 버렸으니까 습관적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거를 풀어주기에는 정말 좋은 치료기가 갈바닉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쓰는 전기치료, 저주파나 중주파 같은 경우는 초반의 급성기에는 아픈 통증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갈바닉은 내가 압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대로 많이 풀어주시고요. 하시면서 발목 일자로 딱 맞춰주는 거, 제발 발목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맞춰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리하시면 나중에 2차적인 손상, 습관적인 손상을 줄여주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내가 집에서 갈바닉과 웰스파로 가벼운 통증들 내가 잡으면서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오늘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델을 놓고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충분히 내 방법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셀프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목에 있는 인대가 늘어났을 때 또 갑자기 발목 삐끗했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내가 가볍게 풀어주시면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